안녕.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지금 이 집이 전세고 이 집을 계약할 당시에 제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 청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에 해당이 됐었어요. 그래서 그 대출로 전셋집을 마련을 했고, 이게 지금 있는 대출 중에서 이자가 가장 낮은 것 같아요. 1.2%거든요. 1.2%면은 1억을 빌렸을 때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요. 굉장히 이자가 괜찮다, 그런 상품이어가지고 요거를 해서 전세를 마련했습니다. 웬만하면 다 돼요. 대기업만 다니지 않고 그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고 검색을 하시면은 다 나오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, 제가 뭐 어떤 절차, 이사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거니까 뭐 집주인을 만나서 계약을 어떻게 하고 은행에 어떻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좀 생략을 할게요. 왜냐하면 이건 다 나와 있는 거예요.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 대출 안내 뭐 이렇게 나오죠. 여기에 들어가면 대출 안내, 대출 대상 여기에 다 적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블로그 같은 거 보시는 거 괜찮은데 블로그는 참고만 하시고 일단 여기 있는 거를 먼저 보세요. 이게 그냥 오피셜로 나와 있는 정보잖아요.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숙지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블로그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. 근데 처음부터 블로그만 아예 보지는 마시고 일단 여기 있는 걸 먼저 보세요.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대출 대상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만 가능한지가 다 나오거든요. 뭐 주택이 없어야 되고 집이 없어야 되고 뭐 재산 같은 게 없고 몇 살까지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중소기업 취업자 혹은 청년 창업자 이 둘 중에 하나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, 서류 제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나오죠. 자, 준비 서류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리고 집 크기도 이제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 85m 제곱,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85m 이하여야지만 가능해요. 근데 웬만하면 요즘 짓는 집들은 다 이거 이하예요. 딱 맞춰서 짓더라고요. 한 31평, 2평 이 정도 되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이하면은 다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괜찮고요. 그리고 보니까 최소 2년인데 2년짜리를 4번 연장할 수 있어요. 2년을 4번 연장하는 거니까 최대 10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겠죠. 근데 이 사이에도 이제 조건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지 아마 연장은 가능할 거예요. 여기 자주 하는 질문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서류들도 있지만, 그러니까 회사,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받아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해두시면 좋겠죠. 근데 너무 또 미리 할 필요가 없는 게, 이게 대출을 신청하러 가는 날짜 있죠. 날짜로부터 한 달 이내의 서류만 다 받아요.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일찍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는 없고, 그래서 뭐 한 2, 3주 전에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은행에서는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. 거기에 대한 안전이 확보가 되어야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내가 따박따박 월급을 받고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, 내가 뭐 이렇게 낼 능력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볼 것이고, 그리고 이 전세 집 자체에 대한 그런 것도 서류도 꼼꼼하게 보겠죠. 크게 문제가 없는 집인지 2년이 지났을 때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겠죠. 아무래도 일단 이 대출은 여기 대출 한도에 보면 최대 1억 원까지라고 되어 있어요. 최대 1억 원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1억 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. 난 80%만 받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고, 이게 연봉에 따라서 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한도가 다르더라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억 다 받았어요. 제 일단 경험이고요.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, 나는 1억 원을 다 받고 싶은데 저 또한 좀 조마조마했었던 게 100% 돼야 되는데 이게 될까? 약간 이런 걱정이 좀 많았었거든요. 일단 먼저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이 집이 마음에 들어, 계약을 하고 싶은데 또 내가 막 은행에 상담 받다가 막 다른 사람이 막 채가고 이러면 어떡하지? 막 이런 제가 그랬었거든요. 요즘엔 또 전세도 잘 없고 막 이러니까. 근데 그냥 집을 본 그날, 집을 좀 일찍 본 다음에 그날 바로 은행에 가셔가지고 상담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상담은 뭐 오래 걸려봤자 한두 시간이니까 100% 될 것 같다 싶으면 부동산에다가 바로 가계약을 하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거의 일사천리로 그냥 진행이 될 거예요. 내가 판단해야 될 건 이 집에 빚이 있는지, 이런 서류 같은 거 다 떼보셔가지고 빚이 일단 없으면 가능하거든요.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여기 홈페이지에 있는 걸 읽어보고, 그 다음에 집을 보고, 그 다음에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고, 궁금한 것들은 다 물어보시면 다 설명해 주시거든요. 여러 가지 은행을 찾아봤고, 주거래 은행 안에서도 좀
좀 여러 지점을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. 막 많이 찾아보셨겠지만 100%가 안 되는 분들이 더 많고 보통 80% 이 정도 선에서 대출이 되더라고요. 그러면은 80%가 되면 나머지 20%는 내가 이 전세 자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웬만하면 20%까지는 전세 자금을 마련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최대치 1억을 받기 위해서 좀 이렇게 조건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여유 자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꼭 100%를 받고 싶었어요. 그래서 최대한 이 집도 100% 내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를 수가 없었던 게 웬만한 집들은 다 이제 빚이 있어요. 융자금이 있지 않았어야 됐기 때문에 완전 깨끗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을 찾아다녔거든요. 빚이 있는지 없는지 이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100%를 받게 되면 이 주인분에게 어떤 서류가 하나 가요. 근데 그 서류의 내용이 뭐냐면 이 집을 나중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될 때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가 해야 된다라는 그 서류의 사인이 필요해요. 그걸 내가 은행에다가 내야 되거든요. 주인분이 까먹고 저한테 주면 안 되잖아요. 크게 별건 아니에요. 근데 집주인분 입장에서 뭐 이런 것까지 하나?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잖아요. 잘 얘기를 하면 돼요. 그냥 이 내용 자체가 전세금 나중에 주실 때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가 주겠다라는 계약서다. 이런 거를 잘 설명하니까 잘 해주셨어요. 그리고 은행 직원분도 잘 만난 것 같고 같은 은행인데 지점에 따라 안 해준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. 그래서 거기는 패스하고 또 다른 은행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. 다른 지점 가고. 왜냐하면 빚이 아주 조금 있었어요. 입주하기 전에 다 갚을 예정이다 라고 집주인분이 말씀을 하셨거든요. 결과적으로는 100%를 받았고 그래서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요. 처음에 부동산에 막 알아볼 때는 좀 걸렀던 것들이 이 집 주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개인일 것 이게 약간 저희들의 조건이었어요. 왜냐하면 부동산에 연락을 했을 때 전세를 내놓는 주인분이 업체인 경우가 많았어요. 저희가 처음에 집을 보러 다녔을 때는 업자? 여기 뭐라고 해야 돼?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신 거죠. 제가 그 주인을 만나본 건 아닙니다만 집은 다 괜찮았어요. 근데 몇 퍼센트의 융자가 다 껴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무조건 80%밖에 안 되겠다. 물론 부동산에서는 100% 되실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아무리 알아봐도 융자금이 그렇게 껴있으면 100%안 해준다고 하는데 이분은 왜 자꾸 100% 된다고 하지? 그래서 저는 내가 많이 알아보고 내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부동산 다 믿지 마시고요. 조건을 딱 정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집보다 더 괜찮은 집도 있었어요. 근데 융자가 다 있고 빚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럼 100%는 못 받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집들을 다 계약하지 않았었거든요. 무조건적으로 100%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물론 80% 받는 것보다 조금 더 까다롭긴 한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됐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사실 저희는 결혼 자체를 생각을 더 늦게 하고 있었어요. 나이는 차가지만 그랬는데 이런 대출이 있다는 거를 알고 나서 좀 빨리 갑작스럽게 추진하게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. 이런 것들을 이 정보를 전혀 몰랐었다면 저희는 아마 결혼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. 더 좋은 점은 원금 상환 이런 것들이 없어요. 당연히 전세니까 전세금을 대출을 해주고 2년이 지났을 때는 집 주인분이 은행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나는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죠. 계속 이자만 그냥 내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굉장히 괜찮은 제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여유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은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냥 청년들이 다 월세 같은 데 살잖아요. 근데 월세가 지금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 4, 5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전세라는 게 되게 큰 목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좀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거를 잘 찾으면 훨씬 낫거든요. 다들 궁금한 게 다들 비슷해요. 다 1억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뭐 내가 중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연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장했을 때 그 조건이 유지가 돼야 되는지 연장했을 때 뭐 이자가 바뀌는지 뭐 이런 것들 이 대출을 받아야겠다 생각했을 때 좀 검색을 하다 보면은 다 궁금한 것들이 다 비슷하거든요. 퇴사를 해도 일단 내가 신청을 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심사를 통과를 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중간에 퇴사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. 2년까지는 어쨌든 퇴사를 하든지 말든지 살 수 있고 그리고 이직을 하더라도 이 이직을 한 회사가 중소기업이면 괜찮아요.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. 물론 연장할 때 서류가 필요할 수는 있어요. 그건 지금 사실 내가 알아봤자 저는 벌써 1년 됐거든요. 1년 됐는데 저도 궁금했던 것들을 다 알아봤어가지고 다 숙지를 하고 있었어요. 그때 당시에는 궁금한 게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. 근데 그때 당시에 다 그렇게 알아도 또 시간이 지나면 그때 다시 알아봐야 되거든요. 어차피
다 까먹어요. 적어놓지 않는 이상. 그렇기 때문에 뭔가 궁금할 때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전화를 하거나 은행에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혹은 그리고 이게 2년 동안이기 때문에 이 2년 사이에 어떤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그냥 중간중간 내가 확인을 하는 게 저는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중기청 대출 청년이라면 그리고 중소기업을 다닌다면 꼭 이거는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되게 괜찮은 상품들이 꽤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그랬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아시고 내가 혹시나 나중에 혜택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혹시나 다른 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